모든 것을 삼켜버린 화마. 잿더미 속에 남겨진 단서를 찾기 위해 위험천만한 화재 현장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다. 영선아 일로 와. 영선아 들어오시면 안 돼요. 손해배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여자들이 자꾸 우리 집에서 불났다고 그냥 그런데 저 집에서요. 불길의 흔적을 추적해 현장에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현장 상황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변 다니면 사진 좀 찍어놔.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화재 폭발 감식팀이 현장에 긴급 출동했다. 사실 지금 아직 상황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여보세요? 지금 이태원에 지금 우리 여기에서 지금 상황 파악하고 있거든요. 지난 9월 30일 오전 7시경 이태원역 인근 3층 상가 건물에서 갑작스러운 불기둥이 치솟았다. (70여) 분간 맹렬히 타오른 불길. 추정 재산 피해액만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이제 감식팀이 직접 화마의 잔해 속으로 들어설 차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실 거예요? 불이 어디서 났는지, 왜 났는지는 어디서 났는지를 먼저 찾은 다음에 왜 났는지 찾아야 되고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그걸 찾아야 되죠. 화재 폭발 감식팀은 현장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과실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 화마는 의류 매장, 레스토랑 등 여러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8개 건물을 삼키고 지나갔다. 특히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점포 13개와 목조주택 2곳은 처참한 폐허로 변했다. 일단 화재의 원인과 발화점을 찾아내는 게 급선. 주변 배선들 자르고 요거 아울렛 박스 철대로 보존을 해놔. 요 위치 사진 다 찍었지? 불은 모든 것을 재로 바꿔놨지만 감식팀에겐 단순한 재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잿더미 속에 남겨진 흔적을 통해 불길의 시작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 예, 전기 합선 흔적이 있네요. 합선 흔적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전기가 살아있을 때 탔다라는 얘기거든. 사단기가 차단되기 이전에 불이 난 거니까 이쪽 주변이 바라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최초 발화 지점에 대한 범위가 좁혀졌다.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수색에 나선 감식팀.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그분 이 지역 주인 얘기는 여기까지 빔을 받치고 있는 게 지금 목재잖아요. 저 목재 나무 부분이 부러지면 하나예요. 이제 이거 빔 자체가 무너져 버리니까 전체적으로. 구조물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 영선아 일로 와. 영선아 나와 일로 와. 이제 야, 이거는 저거다. 평면이다. 조심해. 뭐 조심하고. 현장 곳곳에 산재해 있는 위험 요소들. 화재 현장 감식은 기본이고 2차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지금 뭐 구조물 자체가 완전히 취약해요.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주의하면서 발굴해야 되고.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 손해배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그거는 이제 원인이 밝혀진 다음에 검사를 전체적으로 다 해봐야 돼요. 그렇죠. 예, 원인이 안 나온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예. 사장님, 저희들이 작업해야 되니까요. 위험하니까 밖으로 좀 나와 계시죠. 피해자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은 덤이다. 피해자들한테는 말도 함부로 못해요. 네, 이분들도 뭐 선량한 피해자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다시피 완전히 그냥 뭐 전 재산 다 날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인을 찾기 전까지는 피해자니까. 이제 불길이 지나간 흔적을 통해 이곳에서 발생한 화재 상황을 재구성하고 현장에서 세운 가설을 확인해야 한다. 연소 패턴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 집의 연소 형태는 전체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 탄거하고 이쪽 탄거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불길이 이렇게 지나갔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현장 감식 결과 불길의 흔적은 건물의 하단부가 아닌 중간 부위와 지붕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감식팀은 사건 당시 바람의 방향, 화염이 위로 이동하는 속성 등을 고려해 최초 발화 지점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현장은 딱 게임 끝낼 테니까 그래요. 저 부분인지 이 부분인지는 아무튼 논의를 좀 한번 해보자고. 연소 패턴하고 정기적인 특이점 이런 걸로 본다 그러면은 좀 압축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럼 어느 쪽으로? 이쪽 무게 중심을 이쪽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면은 그 가능성을 하나하나 이제 수사를 통해 가지고 배제를 해 나가는 거죠. 배제를 해 나가다 보면은 하나가 배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나중에 가면 그게 원인이 되는 거죠. 화재 감식은 인내를 요하는 긴 싸움. 보이지 않는 진실의 퍼즐을 맞춰 나가는 게 바로 감식팀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현장 감식을 끝내고 돌아왔지만 감식팀의 하루는 끝난 게 아니다. 사진 분석을 통해 현장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죽 오류가 타면서 연기가 계속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옆에는 연기의 이동 방향과 열 분포도, 가시거리 등을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은 화재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최대한 원상에 가까운 그런 물성치들을 입력하고 구조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현장에서 가설을 세웠던 거를 직접 여기다 컴퓨터상에서 점화를 시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서 불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봤던 연소 패턴들이 이렇게 주변으로 확산돼 가는 것들이 현장에서 보였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설이 맞았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지표가 될 수가 있고요.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근거를 찾아야 하는 화재 폭발 감식팀. 그들이 특별히 기억하는 현장은 바로 숭례문 화재 사건이다. 토지 보상에 불만을 품은 한 노인의 방화로 국보가 소실된 전대미문의 화재 사건. 18일 동안의 현장 감식을 통해 전 국민을 분노케 한 방화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 범인이 자백을 했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법정에 가면은 뒤집힐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는 그 움직이지 못하는 증거를 찾기 위해 가지고 안 된다, 해야 된다. 우리가 이걸 안 찾으면 우리 과학사 요원이 아니다. 그 오기가 끝내는. 그렇죠. 지난 23일 구로구의 한 주택가에서 일어난 원인 모를 화재. 불길은 순식간에 건물 2층을 태우고 거주자에게도 2도 화상의 상해를 입혔다. 사람이 많이 다치거나 재산 피해가 큰 화재 현장일수록 화재 감식은 필수다. 경찰에서 수사하는 목적이 일부러 불을 질러가지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뭐 재산에 손실을 가져왔다든가 또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을 때는 불이 나지 않을 수 있는데 관리 소홀로 인해서 불이 났다든가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처벌이 돼야 되니까. 대충 했어요? 뭐 좀 나와? 15시 30분에 발생을 했고 안에 사람은 있었고 기어라서 나오는 와중에 이제 파당이 있었답니다. 어깨하고 등을. 목격자는 2층 안방 침대에서 처음 불이 났었다고 증언했다. 불길은 10분 만에 진화됐지만 2층 전체가 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폐허로 변했다. 침대 여기다 이불 깔아놓은데 잠을 여기서 안 나는 거야? 이게 초기 사진 같은데 여기는 이불이 없었네. 원래 화재 진압 직후의 사진은 혹시라도 훼손될 수 있는 현장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목격자의 진술은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팀장님 위에 계십니까? 이번 화재로 어깨와 등에 화상을 입은 목격자이자 피해자.
저기 그 밑에 있다가 올라오셨을 때 네. 침대 위에서 불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아저씨가 서 있던 위치가 어디였어요? 문을 열고 보는 게 아니고 이건 열려 있었고요. 열려 있었고. 제가 여기서 보니까는 예. 거기 불이 요만큼 났더라고요. 어디 와서 지목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있지요. 아 여기에. 화재 감식은 현장에서 발견하는 의문점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과정이다. 처음에 불을 보고 네. 왜 농구공만 해서 불이 별로 크지 않았는데 왜 바로 진화하나요? 아 그러니까 전 그때 무조건 물만 생각해갖고 올랐다가 뛰어내려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화장실 바로 여기 있네? 여기 그냥 당연히 여기 물을 떠가야지. 여기 1층 물을 떠가야지. 2층 화장실을 두고 굳이 1층으로 내려간 의문스러운 정황도 포착됐다. 지금 이제 이 정도쯤 화약이 한 이 정도까지 안 내려온다고 예정치는 여기. 그런데 여기서 넘어져서 화상 입을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뜨거운 열기는 느낄 정도인데 진술 내용은 상당히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진술의 진위 여부는 좀 더 확인해봐야 되죠. 방화가 아닌 과실로 인한 화재일지라도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게 목격자의 진술과 현장을 대조해야 한다. 저기는 아무것도 없대. 아니 원래 옷이 입었던 것 같은데 이게 목격자 진술의 사실 여부는 잿더미 속에 남아있는 흔적이 판가름해 줄 것이다. 지금 진술은 열려 있었다 그러잖아. 근데 열려 있으면 여기가 탔는데 여기를 안 탈 수가 없잖아. 그지? 진술은 피해자는 이 문이 항상 열려 있다 그러는데 열려서 불날 당시에도 열려서 탔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요 바닥 부분 요 부분은 탔는데 이 부분은 안 탔잖아요. 여기가 탔으면 여기도 타야 되죠. 목격자의 진술과 화재 현장의 흔적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의혹은 커지고 이는 2차 수사의 대상이 된다. 여기라고 단정하기는 좀 그렇고 여기는 그렇고 여기 일단 혹시 모르니까 유증 검사를 이쪽 침대 바닥 쪽 이쪽에 있는 거 한번 여기 요거 긴급 유증 검사가 실시됐다. 만약 인화성 물질이 발견된다면 방화의 가능성이 커진다. 없습니다. 근데 뭐 타서 없애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으로 뭐 양성 반응이 안 나타나고 해서 뭐 인화성 물질, 뭐 탄화수소 성분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죠.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찾아봐야겠어요. 현장을 정밀 감식한 결과 목격자의 진술과 현장이 일치하지 않는 의문점들이 드러났다. 저는 이제 포인트가 문은 닫혀 있고 사건의 마무리는 이러한 의문점을 포함한 감식 결과를 전달받은 수사팀의 몫이다. 요 세 가지가 이 포인트가 되는데 이 포인트를 보면은 현장 상황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과연 왜 이런 거짓된 진술을 할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그 진술을 하는 게 아닌가? 불이 나서 이득을 볼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피해자야. 피해자가 말했던 내용하고 일치 여부를 좀 확인해 봤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사 방향을 어느 쪽으로 보고 수사를 더 해야 될 건지를 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